자, 오늘 이제 우리가 2회, 공식 2회, 보라 뉴한일 공식 2회. 지난번에 카페 거는 특집. 특집. 목요일 날 하는 게 이게 이제 공식 2회. 예, 자, 2회를 시작을 할 텐데. 자, 우리 9호. 예. 아, 이게 중독성 있는. 누가 지었나 몰라. 교양이 넘쳐. 예, 이게 수준이. 이게 수준이. 지금까지 이런 구호를 들어본 적이 없어. 자, 보라, 뉴한일, 뒷담화, 노, 앞담화, 예, 보라, 뉴한일, 우와! 뉴한일. 새로운 한일. 언제나 매일이 새롭다. 새로운 한일 우리가 소망하면서. 녹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은 아주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세 사람만 뽑았습니다. 다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 이 공간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오늘 시험에 떨어진 사람. 최재선. 배성찬.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다음에 호빗배. 예. 그동안은 은혜로 봐줬는데, 오늘은 이게 자격시험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자, 저는, 초보 할배리. 자, 그 다음에. 한일의 다람쥐, 하늘 다람쥐. 하늘 다람쥐. 하늘 다람쥐. 그러니까 하늘. 연주를 많이 했는데요? 예,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하늘을 이렇게 다니면 안 돼. 하늘 나야 되는데. 야, 역시 오늘도 태양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알 수가 없는. 자. 기름 좀 바르고 왔어요. 기름 좀. 반짝반짝, 맛방목사. 예, 반짝반짝, 맛방목사. 예. 자, 그리고 좀 이따가, 그 구경꾼. 여기 있습니다. 구경꾼이 일 없으면. 좀 이따 올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보라 뉴한일. 한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일을 새롭게 하려면 모여서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논쟁을 해야지, 논쟁. 토론과 논쟁을. 이거를 아주 그 열렬하게 할수록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이게 없으면 뭐가 앞담화가 없으면 뭐가 범람한다고? 뒷담화에 썩은 필수가 이게 아주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만민 공동회라고 이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거 했고, 우리 그 교회도 모이는 공동체, 교회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 듣고 나누고 교회도 회의 조직체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민주적인 시스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하려고 방송한데, 보라 뉴한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가지고 몇 사람 안 되지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뭐다? 뉴한일, 보라 뉴한일. 뉴한일이다. 예. 뉴하늘. 뉴하늘이야. 보라 뉴한일. 예, 그러니까 뉴한일이 돼야 뉴한일도 되고 뉴맛박도 되고 뉴할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우리한테 참 소중한데,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그 굉장히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원래 이제 그 대학의 지금 추세가 어떤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갈 건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하기가 두려워가지고, 오늘 못 나왔어. 배추도사가. 예, 그 준비가 안 돼요. 그럼, 그걸 준비를 못해. 역시 배추는, 역시 수준이. 배추야, 배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늘의 주제를, 어차피 하려고 그랬는데, 교양으로 바꿨습니다. 교양. 그러니까 대학하면 교양이에요, 교양. 교양을 충분히 쌓는 곳인데, 이게 참 아쉽게 우리가 이제 이 배추도사한테서 들으려고 하는 거는 대학과 교양이 연결된 게 아니라 대학과 생존과 경쟁과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대학의 이념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대학의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아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하기 전에 잘 됐어요. 이 배추도사가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순서로 보면 교양을 먼저 해야 돼. 대학 그럼 뭐라고? 교양. 네, 교양. 이런 교양 없는 놈을 봤나? 너 어디서 배웠냐, 그거? 어디서 이런 못돼 먹은 놈, 다 이런 거는 뭐가 없어서? 교양이다. 대학인이라고 그러면. 지성 그러면 교양이다. 네, 그래서 오늘 교양의 전문가,
교양 그러면은 엄지척. 그 반짝반짝 맞박도사. 교양이 반짝반짝 빛나 그냥. 자, 우리 오늘의 게스트를 다시 환영하겠습니다. 제 목사에서 도사가 됐어요. 아, 그러게. 내가 예전에 쓰던 게 있거든. 짜가 목사 이도사라고. 짜가 목사 이도사. 우리 아들놈이 나보고, 우리 이제 아내도 목사인데, 애 자식들이, 그 엄마 아빠를 보고서, 붙여준 별명이 짜가 목사래. 짜가 목사에다가 삼류 교수. 이게 우리 애들이 평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짜가 목사 이도사라고. 이렇게 도사가 아니고 맞박 도사가 아니라 맞박 목사인데. 아이, 교양이 없었어. 자, 우리 반짝반짝 맞박 목사님께서는 교양 어떤 것 같아요, 현재 일단, 상황이? 지금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구조 자체가 교양 없는 구조예요?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다. 네, 왜냐면 지금 약간 면접 분위기잖아요. 면접 분위기. 교수가 있고 나는 하늘 다람쥐가 있는데 하늘 다람쥐한테서 면접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거였습니까? 제가 잠깐 이 이야기 한 이유는 사실 이 교양 교육 있잖아요. 교양에서 그 교양이라는 단어가 사실 적절한 우리 한국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뜻이 확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교양 교육은 원래 의미는 자유 교육입니다. 자유. 영어로 하면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하고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에서 발생되는 이제 단어로서 다양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은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라고 하는데 인문 또 인문 이렇게 하는데 교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은 교양인데 일단 우리 하늘 다람쥐 질문하면 대학 하면은 교양이 먼저 생각나요? 전공이 먼저 생각나요? 전공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교양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안 들어도 된다. 그 정도로 교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맞아. 그 교양이 없는 거지. 교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교양을 해야 돼. 교양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괜찮아. 우리는 다 없어. 교양이 없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양을 자유로 바꾸면 우리 대한민국 대학교에 어느 순간부터 자유가 없어졌다. 자유 또는 자율. 자율이 없어. 자유가 없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한 토론하는 문화도 각자가 자유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정말 자유교육이 없는 리버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양이란 말이 이게 좀 부적절하다. 그러긴 해.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양이라는 거는 저런 교양 없는 애서 그러면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 카페에서 우아하게 이렇게 커피 마시거나 차 타고 뭐 볼러를 날리면서 이런 무슨 낭만 같은 거 이런 거를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자유인을 만드는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중세는 약간 성직자나 그렇지. 귀족들을 위한 교육이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계몽이 되면서 일반 이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자유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교육으로서 자유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학에서도 전공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학이 어떤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인가? 그거는 이제 뭐 전문대학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려면 전문대학을 가야지. 4년 종합대학을 온다고 한다면 자유인이 되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아 실현을 위한 충분한 보편적인 지식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만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힘 그리고 자아의 힘이 길러지는 게 자유교육의 목적이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육이 취업 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게 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이런 인식들이 사회한테 자리 잡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학교도 자유교육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학교예요. 자유로우신
우리 이도사님. 아, 전혀 자유주의인데. 네. 막 매여 살아. 네. 무서워 죽겠어. 괜찮아. 자, 근데 우리 하늘 다람쥐는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잖아. 이 하늘을 막 하늘 날아다니고.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학 들어올 때, 아, 대학은 이런 곳이다. 그럼 뭐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하고 들어온 거야, 대학에 들어올 때? 대학에 들어올 때 어. 전공을 생각한 것도 있긴 한데 교양을 좀 배운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교양을 하면서 전공을 하기 전에 이것도 배우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교양을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교양은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예. 필수적으로 해야 싶어서 잘했어요. 예. 좀 처음에 1학년 때부터 우리 하늘을 봤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1학년 때 혼난 기억밖에 안 나요. 혼났어? 왜? 자유가 없었구만. 제가 알기로 그때 인문고전 시간에 인문고전 시간에 제가 뒤에서 떠들어가지고 그래? 수업에 방해하는 교수님한테 마이크 이 아들 조용히 해야지. 그랬어? 네, 그랬던 기억이 그건 최재선 같은데. 기억을 잘못한 거구나. 최재선이야.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근데 그때 친구들이, 재밌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꽤 있었어. 네네. 예. 호영이도 그때 같이 들어왔었나? 네. 그때 1학년 같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그룹들이 또, 그 누구지 또? 그 이수. 그때 김수정. 김수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좀 통통, 걔는 아닌가? 엄화정이라는 친구. 엄화정도 있었고. 지금 이제 전문화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친구들이, 재밌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아주 좋았었는데.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한일이 참 밝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예. 보고 싶으면 링크 따서. 자, 근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교양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이게 애매하죠. 일본에서부터 건너왔나? 예. 하여튼, 근데 교양이라는 단어를 일본 언어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도야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교양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그래서 이제 육체미 운동도 원래는 지금은 피트니스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바디빌딩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빌딩처럼 단단히 쌓아가는데 건축을 쌓으려고 밑에서 기술을 탄탄히 해나가야 되잖아요. 요런 이제 개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몸매가 좋다 그러면 너 잘 빌트돼 있다. 건축이 잘 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건데, 뭐가 좀 쌓였나? 교양을 하면서 아니, 교양은 아니에요. 지금 몇 학년이지? 지금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예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인데, 그러면은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3년 지나고 있는 건가, 이제? 네네. 좀 쌓였어? 뭔가가? 축적이 됐어? 쌓인 것 같기도 한데. 쌓였는데 딴게 쌓였어. 화가 쌓였어.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화가 많이 쌓였어요. 화가 쌓였어. 이 화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거를 퇴적암 있잖아. 퇴적암. 그래서 암자를 암이 아니라 암. 알다 할 때 암. 리을 미음. 퇴적암. 알물? 그렇게, 그런 용어로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초등학교는 이런 게 쌓이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지는, 이런 거를 일생을 통해서 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그게 쌓인 게 아니라, 이게 없애버려야 돼. 화만, 분노만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 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상담 꼭 받으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노한규한테 절대 가지 말고. 자, 그럼 굉장히 자유.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학교도 교양교육 평가도 받고, 네네. 또 교양교육원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교양교육원 원장님도 하셨죠? 하나 잘렸습니다. 잘렸습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보직에서 잘려야 돼.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이질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도 교양 그러면 별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양을 많이 했느냐?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엄청 낮을걸요. 공부 자체가 교양이 안 돼, 입시. 그런데, 이 대학에 들어와서
교양을 해야 되는데 교양에 별로 관심들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많이 자죠. 근데 나라에서는 교양교육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강조시키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존에 대한 것도 강요하거든. 이거 어떻게 교양교육원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학도 신학대학교이지만 그래도 그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자유 그렇죠. 학문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신학이 학문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학문을 두루 하고 그 열매로서 이제 삼천부에 신학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그런 대학의 전통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오면서 산업화 시대도 거쳐가면서 이제 약간의 학문의 방향성 바뀌었지만 그래도 신학을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학문들이 두루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도 영문과 출신이시고, 영문은 모르고, 영문은 아직도 모르고, 영문 밖에 있어. 인문 철학 이런 분야들도 이렇게 두루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신학뿐만 아니고 뭐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전공도 전부 다 적어도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그 인문 철학 교육이나 또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두루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양교육원을 출범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교양을 이제 체계적이고 교양교육의 본질에 맞게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자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양교육학회에 가가지고 그 교양교육 표준 편란까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교양교육학회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대교육 아래에 우리 대학 교육협의회 밑에 교양교육학회가 있는데 그 교양교육학회에서 이제 그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학 유형별로 교양교육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또 우리 학교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특수성과 함께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교양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2019년에 처음으로 그 틀을 가지고 와서 교양교육의 틀을 하나 짰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좀 더 그 대학 평가 이후에 앞으로의 어떤 그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양교육을 다시 설계해가지고 이번에 2023년도부터 개정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학교의 교양교육원이 만들어진 거는 2019년. 뭐 별로 안 됐네. 이제 4년째.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제 신생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대학 교육이 이제 이 교양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그런 그 교육이 근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고 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주는 게 이게 대학인데, 근데 우리 학교만 해도 100년 역사가 됐는데 이 교양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다. 자, 근데 우리 이게 한 명이 왔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를 해야 돼. 신경 쓰지 마. 영어방에 좀.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구경꾼 한 명 왔어요. 자기소개 한번. 네, 카페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자 목사 김정태 목사입니다. 무슨 목사? 사자 목사입니다. 사자? 사기꾼 목사. 이거 더 심한데? 자꾸 목사의 격이 떨어지네. 아니, 짜가 목사보다 이게 더 심하네. 그러니까 스스로 사기꾼이야.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근데 사기꾼은 쳐다보고. 너무 위선적이야. 야바이. 야바이 목사. 야바이라고 해야 돼. 야목사. 야놀자 목사입니다. 야놀자 목사. 좋네. 우리 야놀자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교양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양 없습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카페를 운영? 많이 교양이 없습니다. 교양이 없어서. 많이 없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가 낫겠죠. 그래도 조금 그만하네. 어때요? 그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까 뭐 마빵 목사님도 말씀하신 교양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희 학교가 지금 성공 아니라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김을 가질 수 있는 그 바탕이라는 게 교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 저는 저희 이제 자녀들한테나 저희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는 성공이 아니라 존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교양이 없으면 저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자기 학문이나 자기 거를 가지고 성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뭐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섬김을 받는다든지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게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학문이라든지 자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는 한쪽의 길을 열심히 달리지만 교양이 없이는 말 그대로 존경이나 섬김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양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유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자유도 사실은 그 굉장히 한자어기도 하고 또 영어로 리버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순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 사람다운 사람 교육?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을 갖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답게 자기 스스로를 사람다운 정체성, 예.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느냐. 네. 여러분. 갑자기 교양이 듣고 싶어지네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우리가 어떤 자꾸만 기능인을 만들려고 하고, 예를 들면, 누구야? 이 얘기 얼굴 보여. 얼굴만 잠깐 보여. 까메오. 우리 시켰어. 시켰어요. 진짜 시켰다고. 얼른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 교양교육하면 빠질 수 없으신 우리 빠져야 돼.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학교에서 예, 고향. 아주 몸으로 그냥, 예, 다음번에 한번 나와야 될 텐데, 몸으로 투쟁을 하시고, 예, 여기도 몸으로 아픔을 겪고, 교양 때문에. 근데 참 아쉬워요. 근데 현재 우리가 아는 문제들은 교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인간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때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도 출세하는 과가 있었어요. 의대 뭐 이런데, 뭐 약대 이런 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때는 그 한창 이제 무역이 발달할 때라 70년대니까 상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앞에 가면 언제나 거기 시계가 있어요. 상대는. 왜 그럴까? 시간이 돈이다. 예, 그래서 항상 모든 상대 앞에는 시계가 있어. 근데 그때는 인문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신학을 하려면은 인문학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갔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양반이 코치를 잘못해 준 것 같아요. 다른 데를 돈을 버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도 깎이고 받아야 될 돈도 못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인문학이 그래도 굉장히 그때는 꽃이었어요. 대학에. 그래서 이제 인문학을 영어로 리버럴 아츠라고 그래요. 리버럴 아츠. 이 리버럴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오해가 많잖아요. 예, 리버럴 그러면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 이러거든. 근데 실제로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니까 마치 번역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자유라는 말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타락하고 이런 거를 자유주의 신학인 줄 알거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인문학자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우리가 번역 잘못한 인문적인 그 신학자들은 정말 도덕적으로나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이런 거군요. 예수님을 구세주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교사로 생각하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인간이 뭔가. 아니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 하늘. 인간이 뭐야? 나 자신이 인간이야? 한 잔만 주세요. 덜된 인간이야? 다람쥐. 인간이 아니구나. 그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서, 겉모양은 우리가 이제, 뭐 양두국이란 말도 쓰고 그러는데, 겉모양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람다워 보여요. 그야말로 어떤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사회에서. 사회에서. 네.
10명 만나면 그 중에 몇 명쯤이 좀 인간 나오고. 10명들은 괜찮은데 안 만나는 10명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10명들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라이 고전의 법칙. 자, 그럼 이제 인문학, 이제 교양 교육을 이렇게 도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그러셨는데, 좀 좋았던 점과 좀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부터 보면 일단 그 교양에 대한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양 교육은 7,500원. 전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교수님들도 일부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전공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오해는 교양은 쉽게 해야 되고 학점 따는 거 그냥 쉽게 줘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자격증 따기 이런 게 교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김창옥류의 교양. 네. 김창옥 씨도 교양 과정의 교수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대중 강연하고 이런 거를 교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양도 엄격한 교육 과정이죠. 대학의 질 높은 대학 과정, 교육 과정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교양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무지, 몽매함, 교양을 그 자체가 교양이 없는 거야. 자,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또 성과나 이건 정말 내가 이런 분야 하기 잘했다.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교양교육의 틀을 좀 가져와서 그 예전처럼 그냥 어떤 체계가 없이 교양교육을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틀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교양교육의 어떤 모습을 좀 갖추는 그러한 이제 시도를 해왔고, 그거에 대한 결실이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놨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뭐 태동기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교양교육도 해왔지만, 그래서 이제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신학과 학과장을 하면서 그때 지금 모아뒀던 자료가 다 있어요. 그때 논의했던 게 6년 신대학 박사들 6년제, 7년제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학부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신대원이 있는데 참 저렇게 교양이 없어. 미쳐버리겠어. 마이크 달라고 해. 거기 이제 사자 할때 마이크 달라고. 제가 마이크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정착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익숙치 않은.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또 문제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과라 그랬을 때는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인문학 분야에 들어가니까 좀 상관이 없는데, 좀 특정하게 어떤 기술적인 차원을 학과명에 붙이고 있는 데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오신다고 하시네요. 안 오신다고 하시네요. 자격이 안 돼. 네. 테스트를 해봐야 돼. 자,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아직은 이제 정착도 제대로 아직 안 된 단계라 보고, 그렇게 이제 한일의 교양교육의 틀거리를 마련했고 평가도 몇 번 받았죠. 네, 평가를 받아서 그래도 이제 전공보다는 점수를 좀 잘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대학 평가에 있어서 교양이 때문에 좀 점수를 좀 더 살짝 좀 더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역량 설정 과정 조금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역량과 연계해서 교양교육을 좀 하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이제 점수를 좀 받긴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점수를 받은 이후에 난 대학에서 이렇게 교양이 잘 한다고 잘한다고 아무튼 전공보다는 좀 좋게 평가를 받았으니 좀 더 힘을 좀 실어줘서 교양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 학생뿐만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인식을 가지고 교양 교육을 응원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교양교육원 교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의 대학은 생존하려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교양교육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제 논문들을 보면은 그 요즘에 뭐 챗GPT 뭐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멘붕에 빠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자유교육 그리고 인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인문교육을 잘하는 대학으로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 여기 오면은 교양교육이 정말 아주 탁월하다 뭐 이런 소문이라도 나면 또는 또 우리 학교는 그 목회자를 기르는 대학이니까요. 목회자들이 와서 저기 우리 한일장신대 출신 목회자들은 약간 상식밖에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좀 사람이 됐다. 폭넓은 넓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깊이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저렇게 잘 볼 수 있을까? 여러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교육이 되려면 신학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인문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호로자식이 있어. 네, 싸가지 없는 놈. 세상에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놈들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 군대를 보낸다. 근데 군대를 보낼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야 돼? 한일로 보내야 돼. 한일로 보내면은 뭐가 돼? 사람이 돼. 왜?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전념을 하니까.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들은 다 어디로 보내? 한일로. 군대가 아닌 한일로. 여러분 들어온 놈들은 다 원래 싸가지 없는 놈들이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뭔지, 애비가 뭔지, 부모가 뭔지, 어른이 뭔지 뭐 다 모르고 살다가 여기 들어오면 인간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 한 주체자로서 사회에 당당히 나가서 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대학으로 좀 소문이 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치중해야 된다? 전공도 전공이지만 교양에 치중해야 된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생존 경쟁 이게 마당에 교양 교육도 강조하는 이유고 또 교양 교육을 해야 또 우리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이게 하여튼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생존 경쟁 체제를 대학이 지향하면 할수록 더욱더 교양에 대한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는 한일의 교양교육은 앞으로 더 컨트롤을 갖추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뭘로 만들어 보내자?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자. 하늘 다람쥐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뭐야? 뉴한일. 자, 보라! 뉴한일! 뒷담화! 너! 앞담화! 보라! 뉴한일! 와! 아이고, 너 퇴사까지 피자 다 먹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자, 오늘